정부 서열 2, 3위 입에서 계엄 당시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위법했단 말이 재차 나왔습니다.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혹시 당시 11명 참석자 중에 그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전부 다 반대하고 예,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이들은 문건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놓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무시하기로 결심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격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그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 분담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건 계엄의 과정 속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됐다는 점입니다. 예, 대왕고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지만 국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정광재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 이거 국무회의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예 계엄령의 최소한의 요건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왜냐 행안부에서도 회의록조차 없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은 심지어 그 행안부의 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의 담당이 행안부 아닙니까? 그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도 심지어는 계엄 요건이 안 됐고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다 반대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됩니까?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국무위원들의 찬반 여부도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헌법 82조의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이 있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부서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소지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공식 입장은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냐 이거는 탄핵 재판이 본 궤도에 올랐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를 회상하는 것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데 이것은 다수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다른 사람들도 반대한 사람만 있었지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 2명쯤은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이 신뢰성을 얻기는 어렵겠죠. 본인 포함해서 찬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예. 구속 상태에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기로 하죠. 자, 그러면 윤재관,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되면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라는 점은 사실상 국무총리가 확인을 한 셈이고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탄핵 심판이나 아니면 형사 재판은 뭐 이걸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앞으로 한덕수 총리의 이 발언들, 이 증언들은 어떤 국면을 낳을 것으로 보세요? 첫째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예.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건 적절하지 않죠. 매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비상계엄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어긴 겁니다.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탄핵 사유의 주요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또 탄핵은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 얘기하셨는데 내란죄 관련된 거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이 되더라도 그 추가 기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특검이 되고 나면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문제들, 다른 여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검이 출범한 뒤로 매우 그 특검의 그 수사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짧게 해주시고 지금 속보도 있어서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무위원 서열 1위와 2위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예. 이제 다만 이게 내란이냐, 그거는 또 다른 증거들, 뭐 포고령이라든지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다른 또 그 입증되는 증거들에 의해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게 또 이어지는 내란 행위까지 입증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국회 국조특위의 청문회가 있는데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체포 명단을 주고 비원 벙커로 옮기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 명단에 이재명, 우원식 등을 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리고 명단의 인원은 14명, 그러니까 14명의 명단을 불러줘서 적었다. 비원 벙커가 좋겠다. 비원 벙커라는 거는 아마도 수방사의 그 지하 벙커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비원 벙커가 좋겠다고 해서 잡아들여라, 수감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14명의 명단을 적었습니까? 라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고요. 네, 적었다. 직접 불러줬고 여인영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는 얘기가 되고요.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 한 명 한 명 적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인물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고 장관은 이름 없이 그냥 장관이라고 말을 했다고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속보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루도록 하죠. 네 분 감사드리고 대왕고래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